예, 80년 5월 광주 전체가 마치 전쟁터 같은 풍경이었겠지만 병원이야말로 생과 사를 오가는 가장 참혹하고도 또한 가장 긴박했던 장소였습니다. 당시 레지던트 1년 차로 전남대 병원에서 광주 시민들을 치료했던 한 분을 잠깐 좀 만나보겠습니다. 전남대 병원 전 병원장이기도 한 김영진 외과 교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80년 5월 당시에 레지던트 1년 차였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투입된 날이 18일이었고 도청 앞에 집단 발포가 21일에 있었는데 환자들은 18일부터 바로 들어왔습니까? 예, 5월 18일에는 주로 건봉에 맞은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19일에 첫 총상 환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이제 집단 발포로 총상 환자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병원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예. 19일에 첫 총상 환자 김영진 교수께서 직접 받으셨다면서요? 예, 19일에 복부 총상을 입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본인 말로는 장갑차에서 총을 쏘았다고 하였습니다. 예.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주치의를 맡아서 2번의 수술을 마치고 다행히 회복되어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실려온 환자들의 나이대가 어땠습니까? 혹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까? 예, 10대 미만의 아주 어린 애들도 있었고요. 그 20대가 절반에 육박하고 그 다음이 30대가 많았습니다. 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10대 미만, 그러니까 한 7, 8, 9살 정도. 예, 근데 혹시 그 그렇습니다. 7, 8, 9살 정도의 환자들도 혹시 총상 환자가 있었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아주 어린애가 총을 맞아서 내원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사망하게 됐습니다. 예. 대부분 총상 환자들이었다면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머리에 총상을 입은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뇌가 이제 노출된 환자들이 있어서 그 환자들은 대부분 사망했고, 다음이 복부 총상이 많았는데 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환자들도 있었고, 또 심한 경우는 간이나 이제 내부에 장기에 총상을 입어서 출혈로 많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아, 예. 뭐 굉장히 끔찍했던 그런 상황인데, 예. 예. 머리 총상이 많았다는 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 도청 앞에서 이제 집단 발포를 할 때 이제 군중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 버렸기 때문에 예. 아마 머리 부상이 많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계엄군이 병원을 향해서도 총을 쐈다는 증언이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병원을 향해서 조준 사격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일까요? 병원을 향해서는 2번 총을 쐈는데요. 21일에 집단 발포를 하고 이제 퇴각하면서 병원을 향해서 이제 사격을 하고 퇴각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27일에는 이제 다시 광주시로 진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11층에서 이제 밖에를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조준해 가지고 사격을 해서 유리창이 깨지고 천장에 총알이 박히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인도적인 입장에서 병원에 총을 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엔 당연히 그 당시에 계엄군이 의도적으로 특히 이제 퇴각하면서도 총을 쐈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병원을 조준 사격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총상 환자들이 많았다면 뭐 당연히 피가 부족해서 수혈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어땠습니까?
21일에 이제 피가 많이 필요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가두 방송을 했었는데 시민, 학생 뭐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어서 오히려 피가 남아서 나중에는 돌려보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아, 예, 그랬군요. 아무튼 37년이 흘렀지만 당시 상황은 뭐 당연히 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고 혹시 개인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면 뭘까요? 저희들이 이제 환자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응급처치 후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수술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마취과에 먼저 수술 스케줄을 넣고 이제 상의를 해서 수술장을 올리는데 그 당시에는 우선 수술장으로 급한 환자들을 옮겨놓고 마취과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40대 남자 환자가 총상 환자가 제 손을 잡더니 자기를 먼저 치료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예. 제가 답변이 그래도 심한 환자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을 해서 거절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분의 눈망울이 떠오릅니다. 아, 그분은 결국 사망하셨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5.18 기념식 오늘 뭐 여러 가지 달라진 풍경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감회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부는 발포 명령자를 가려내겠다 이렇게 오늘 선언을 했는데 그런 뉴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과거에 제가 그 5.18 기념식에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서로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싸웠는데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부르는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이 돌아가신 분들과 또 한을 안고 사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배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 5.18 특별법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부상자 등급 심의위원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부상자들뿐만 아니고 광주 시민들도 여러 가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평생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모두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8 당시 레지던트 1년 차로 광주 시민들을 치료했던 전남대병원 원장을 지내신 바 있는 김영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이 내용은 긴 시간 동안 취재를 해오고 오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그 새로운 장은 비극의 장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분을 인터뷰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을 전화로 직접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응해 주셨습니다. 당시 계급은 대위였고 편대장 직책을 맡고 있었던 김모 씨입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쉽지 않은 인터뷰인데 응해줘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물론 신원은 밝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5.18이 발생하고 나서 며칠 후에 그러니까 20일 혹은 21일로 기억한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그 며칠 후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당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이 떨어졌고 어떤 준비를 했던 건지 그때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정확하게 한 2, 3일 뒤로 저도 이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원래 정상적 임무가 있습니다. 각 그 비행대대마다. 예.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죠. 다양하게 계기비행도 하고 항법 훈련, 뭐 공대지 공등 여러 훈련을 하는데 예. 그게 통상 일상적인 공군 조종사들 훈련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당연히 그런 훈련은 그 전날 스케줄이 되기 때문에 다 누구나 알고 퇴근을 했다가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모든 일반 훈련이 스탠바이 중지가 되고 이제 상부에서 이러한 무장을 하고 정사들은
심적 각오를 다지고 비상대기 임하라 이런 이제 지시가 떨어진 거죠. 예, 예. 네. 그게 20일인지 21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둘 중에 하루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3일 정도 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18, 21일 19, 정도? 20, 예, 21일 정도? 예, 예, 예. 당시에 그 광주의 상황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자세히? 뉴스에 나온 거 이외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무장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공대지 폭탄이라든 미사일이라든가 또 예. 다른 기관총 이런 것들을 중무장한 것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마 다른 비행기들은 어떤 무장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예. 그 당시 저희들이 했던 거는 20mm 기관포하고 그다음에 근데 기관포도 연습용 기관포가 아니고 예. 고성능 기관포라 HEI라고 그러는데 그걸 예. 장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500파운드 폭탄을 2발 정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훈련 때 그 정도로 무장하는 것이 통상적입니까? 아니죠. 그런 일이 없죠. 화력 시범 훈련 한다든가 예. 이제 정기적인 실무장 투하 훈련 이외에는 그런 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위셨다고 했고 편대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라든가 아니면 예. 그 이후에도 이렇게 무장하고 대기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 무장 대기 상태는 없죠. 저희는 주로 그 공대공 임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공대지 임무 무장은 하고 대기를 하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모 씨께서 계셨던 부대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예. 다른 부대에서 비상시에 그 정도로 중무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비상시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군의 어떤 비상에 걸렸다라든가 예. 또 적의 전투기가 발진한 것이 레이더에 잡히면 여기서 같이 요격해서 출격한다라든가 이런 경우를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비상시에는 공대지 무장을 하면은 예. 항공기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늘어지고 멀리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공대공 무장을 합니다. 예. 그래야 몸이 날렵하고 더 멀리 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예. 공대지 무장을 한다는 거는 어떤 목표가 사전에 설정이 되고 그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무작정 대기하는 그런 무장은 아닙니다. 예.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이 예. 전투기인데 예. F5EF 기종이 맞습니까? 지금 저는 텔레비전 안 보이시겠군요. 예. 미안합니다. 예. 예.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타셨던 비행기와 같은 기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으로 걸어놨는데요. F5EF기가 맞습니까? 타셨던 것이?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수원에 있던 그 주력기니까. 예. 지금이야 더 좋은 비행기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최신의 주력기였죠. 예. 계셨던 곳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원이라고 지금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 정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몰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당시 그렇다면 공대지 무장 상태로 대기 중이던 전투기가 모두 몇 대 정도였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실제 비상대기 임무 그다음에 뭐 각종 뭐 다른 업무로 또 참여하지 못하는 비행기가 있었지만 어떤 가용 비행기는 전부 다 대기하라 이런 지시를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대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광주가 목표다 하는 것을 조종사들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걸 그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자동차로 어디를 가려고 해도 목표를 알고 지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조종사들은 반드시 지도를 가지고 자기 임무 지역에 대한 걸 다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에리아가 광주 지역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뭐 어떤 포인트는 몰랐죠. 어디인지는. 예. 그러면은 그 조종사들 하면 누구나 거기까지 왕복
소모되는 비행 연료랄지 기타 모든 걸 사전에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걸 비행 준비라고 그러는데 그럼 비행 준비 과정에서는 당연히 어느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되죠. 예, 예. 예, 예. 그 어느 지역이라고 상부에서 정확하게 예.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저는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고 저는 실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 지시는 분명히 어디에선가 이렇게 해서 비행단까지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목표 지점은 만일 그걸 이제 출격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예, 예. 그 직전에 주어지고 그다음에 출격을 하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방금처럼 이륙한 다음에 목표 지역이 설정이 돼가지고 지시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륙한 이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미리 알아가지고 예.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그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 실제로 일정 부분 그런 뜻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뭐냐면 예, 그것은 광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광주 이외의 임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광주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예. 북쪽이 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혹시 예. 그것을 대비한 출격 대기는 아니었을까요? 이제 그건 우리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상식입니다. 예, 그걸 대비했다면은 무장을 공대공 무장을 해야지 공대지 무장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네.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예, 예, 제가 뭐 비행기 무게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잘 몰랐지만 예, 예, 만일 그 적기가 뜬다면 예. 당연히 공대공 상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공대지로 준비를 하셨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공대공으로 준비해야죠. 예, 예, 예. 근데 그때 저희는 분명히 공대지로 준비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잠깐 다시 반복하자면 그 전까지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어도 계신 편대 속에서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공대지를 준비한 적은 없었다. 아니죠. 그 전에 예, 평상시에는 공대지로 준비하고 비상대기한 적이 거의 없었죠. 예, 예, 아마 제 기억에는 뭐 경험이 그 당시까지 대회밖에 안 됐으니까 예.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단 그때까지 제가 알기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당시에 광주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계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미 그 광주 쪽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다면 예. 김 선생님을 포함한 다른 조종사들이 출격 명령을 기다리면서 어떤 뭐랄까요 심리적 갈등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저희들 조종사들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다들 뭐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고요. 예, 저희는 정말로 거기에 북한에서 파견된 그 특수 공작 부대 요원들이 와가지고 예, 선량한 광주 시민을 이렇게 죽이고 뭐 폭동을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끼리 차 마시고 얘기하면서도 이거 그놈들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근데 그 정도로 저희가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 얘기는 아마 다른 조종사들 물어봐도 바로 알 거예요. 다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랬으니까. 예, 예. 예, 예. 사실 당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번에 예. 뭐 나온 영화에서도 다들 이렇게 보고 느끼고 했습니다만은 예,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예. 당시의 군부 정권이라든가 예, 사실을 사실대로 알린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출격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어떠한 심적 갈등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다행히 공대지 이 무장 태세는 하루 만에 취소가 됐다고. 아침에 오전 한 10시쯤? 예. 11시쯤 그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예, 준비해가지고 그 뭐 준비 금방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거 이제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 준비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 한 4시, 5시 무렵 퇴근 시간 가까이 됐을 때 해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잘 모든 게 해결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건 뭐 천만다행이죠 결과적으로는. 천만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한데요. 예. 그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게 위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대지? 예,
공대지 미사일, 저는 공대지 미사일이 아니고, 예. 미사일은 공대공 미사일이고, 예. 공대지 폭탄이었죠. 예, 공대지 폭탄이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위력을 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예. 그게 떨어졌을 때 어지간한 다리 하나 정도 그냥 바로 폭파돼 버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면 평평한 지면에 떨어졌을 때는 한 10m 정도의 깊이 구덩이가 파이고, 아, 그다음에 반경으로는 한 20m 정도, 예. 그 정도 어떤 구덩이가 생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화력이 뭐 정확하지는 굉장한 건데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 그 비행기 공습은 이 발포 명령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전혀 다른 국면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그동안 5.18 관련 진상규명 활동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예.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군인은 어느 지역에 출동하면은,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으로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그 안에 이미 발포 명령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작전 투입이 되면은 투입과 동시에 모든 권한이 현장 지휘관한테 다 부여되니까, 예. 언제 그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이 총 쏠까요 말까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이미 현장에 투입되면 바로 모든 권한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거는 예. 조금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군 조종사들 경우에는 예. 이미 작전 오다가 떨어져서 출격을 하면은 예. 거기 가서 다시 목표를 보고 무전으로 이거 공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겠습니까? 물론 예.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목표물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해야 할 목표인지, 예. 공격을 해서는 안 될 목표인지 조종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조종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출동해서 고 하면은 가서 때리라는 얘기죠. 예. 그럼 그와 동시에 이미 공격 명령이 주어진 거죠. 그게. 예. 출동 명령 이꼬르 이미 공격 명령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뭐 그 공군 혹은 육군 이렇게 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해석이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동을 하되 최종적으로 발포를 하느냐 마느냐는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그것을 최종 판단할 사람이 누가 따로 있다라는 해석은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 말고 육군 같은 경우에 출동 자체가 발포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공군의 입장에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37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예. 뒤늦게나마 당시 상황을 이렇게 용기 내서 밝히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짤막하게. 글쎄요. 너무 단순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이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들. 예, 근데 왜 다 입을 닫고 있냐 이거예요. 예. 이제는 좀, 말할 건 말하고, 옳고 그런 걸 가려야 되지 않겠는가. 예. 뭐 그런 심정에서 뭐 이런 말씀 드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다 보도해드리진 않았고 내일마저 좀 더 취재를 해서 보내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광주 공군 비행장의 상황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따로 취재한 것이 있는데 예. 그 관련으로 저희들이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 김 선생님 통해서 한 번 더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광주 공습 계획을 미군으로부터 들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제 뉴스룸은 피터슨 목사의 수기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피터슨 목사와 함께 광주에 있었던 부인 바바라 피터슨 씨를 저희 취재팀이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군의 헬기 사격 장면을 직접 봤고 광주 공습 계획 역시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아놀드 피터슨 목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직접 찍은 헬기 사진입니다. 피터슨 목사가 광주민주화운동을 겪고 난 후 쓴 수기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피터슨 목사의 부인인 바바라 피터슨도 함께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I was standing on the second floor balcony of our house with him when he took the picture of the helicopter shooting on the crowd. And we both saw it happening. It wasn't just him. 피터슨 목사가 쓴 수기엔 당시 미군 하사로부터 한국 공군이 도시에 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미국민들을 대피시킨 미군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Oh, we heard that rumor. They said the Korean soldiers were going to come in and were going to take over the city. 곧바로 미 군 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던 미국인들에게 소개령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American military base, they were wanting to send a helicopter in and get all of us out of Gwangju, and we told them no. They wanted to send a helicopter to our housing area and get us and evacuate all of us. 피터슨 목사 부부는 광주에 남았는데 당시 목격한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d a group of high school boys all bowed down on the ground, and this soldier was walking behind them and kicking each one with his boot. 피터슨 목사는 죽을 때까지 광주를 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s he was getting worse with the Alzheimer's, he kept saying, we have to save the children. He kept reliving this in his Alzheimer's. 전두환 씨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His testimony may be what really kind of convicted Chun Doo-hwan. And that,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he is so angry at my husband. Chun Doo-hwan has to eventually own up to what he did. And not just for me, but for the people of Gwangju. JTBC 정재윤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사망한 시민들을 암매장하는 것을 직접 봤다. 이런 전직 교도관의 증언 소식을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집을 나갔었지만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암매장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왔던 분, 정수만 5.18 유족 회장을 잠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수만 전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광주교도소에 전직 교도관이 시민들의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곳 세 군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교도소장 관사 뒤편, 그리고 간부 관사로 향하는 비탈길, 또 한 곳이 교도소 감시대 옆에 공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 중에 한 곳인 교도소장 관사 뒤편에서는 이미 시신 8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도 그 정수만 회장께서 직접 가보셨을 텐데 이미 제보가 있었던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보는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 관사 옆에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그 목격을 했던 그 사병하고 직접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때는 이미 그 지형이 상당히 바뀌어져 있었는데 평평해졌고 그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1980년 5월 30일 날 그 계엄 분소에서 광주시에 이게 통보를 해가지고 시체 8구를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8구 시신이 발굴이 됐고요. 그 발굴된 시신은 조선대학교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검치를 했습니다. 그 8구의 시신은 5월 21일 날 딱이 5월 21일 그 전남대학교에서 공수부대가 광주 교도소로 이동하는 과정과 오후 7시 30분경에 이 전남 담양 대덕으로 가던 주민들이 탄 그 차량을 공격을 해가지고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5월 21일 7시 반인데 이때까지 돌아가신 분들은 그 8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5월 22일 날 이후로 돌아가신 분들을 안매장했던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네. 교도소 감시대 옆에 공터, 이 공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왜 확인을 그럼 못 하셨습니까? 이게 절차가 좀 약간 까다롭습니다. 발굴을 하기까지는 검찰과 경찰의 협조와 또 땅 주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예. 이러한 작업을 광주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확한 장소가 제공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부근, 어디 쪽 이렇게 해버리면 그쪽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감시대 옆 공터는 너무 넓어가지고 다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그때? 예, 그런 점도 있고요. 또 그 부분은 5월 24일 날 공수부대가 퇴각을 하고 24단 부대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 24단이 주둔해 있던 그 부대원이 하나가 제보를 해줬어요. 아, 예. 거기에서 엄청 악취가 많이 났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그쪽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예. 그 바로 교도소 앞 야산에 또 안매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3명이 안매장된 시체로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2분은 확인이 됐고요. 1분은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매장은 분명히 그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또 이제 그 근거로는 80년 5월 31일 계엄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광주 교도소에서 27명이 사살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발표문에 했는데 군 기록을 또 보면 28명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27명에서 11분만 시체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16 내지 17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당국에서 발표한 숫자보다도 적게 시신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네, 다른 예.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3군데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어떤 것은 이미 발굴이 됐지만 또 다른 네. 것은 아예 형태가 달리 바뀌어 버리는 것도 있고 혹은 네. 너무 넓어서 그 단시간 내에 어떻게 좀 발견할 수도 없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 상황이 여태까지 지속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도로도 그때 당시 1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되고 2차선 도로가 8차선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예. 그쪽을 이제 와갖고 파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예. 저희들은 파지 않고 유골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그 기구가 있거든요. 지오레이더라고 하는 기구인데 아, 예. 이 기구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2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기구를 사용을 해서 1차 조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탐지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족을 못 찾고 계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특조위가 구성이 됐는데 이 특조위에서 이 문제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군요.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특조위의 인원도 적고요. 예. 사실은 그 기간도 엄청 짧습니다.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특조위에서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어떠한 결론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정수만 5.18 유족회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안내방송을 맡았던 김선옥 씨가 당시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38년 동안 묻고 잊으려 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꺼냈지만 여전히 괴로운 기억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김선옥 씨는 5.18 당시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 4학년이었습니다. 책을 사러 나갔다가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맡아 도청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안내방송 등을 맡았던 김 씨는 계엄군에 진압 후 체포돼 옛 광주 상무대로 연행됐습니다. 폭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대항을 했기 때문에
네가 했던 행동은 내란죄에 해당돼. 그리고 악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나를 그 전날 석방하기 전날 데리고 여관에 가가지고 나를 덮쳤을 때 이 가슴에 항상 이렇게 돌덩이처럼 그게 누르고 있었는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사과는 없었고 잊으라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잊어라.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잊어야 네가 살 수 있을 거다. 38년 동안 묻어왔던 기억을 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처럼 얘기를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이 말을 꺼냄으로써 막 가슴이 후련해요. 김 씨는 서지영 검사의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 앞에서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예, 5.18 진상규명 외에 전두환 씨가 책임져야 할 것은 1,000억 원대 미납 추징금도 있죠.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이젠 너무나 유명해진 전 씨의 발언이 보여주듯이 그는 돈이 없다고 20년 넘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1995년 전 씨를 수사했던 수사본부장은 당시 전 씨가 총체적인 책임을 인정했고 실제로 가진 돈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 나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조만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이건 선진국 될 수가 없어. 그런 거 왜 놔두고 있느냐 이런 아래 사람들 실문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총체적인 책임을 내가 진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에 대한 추징금 완수를 이유로 부인의 재산을 공멸처분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노태우 대통령보다 조금 적어요. 받은 돈은 원래 더 많은데도. 갖고 있는 재산이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예. 내가 그랬거든요.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추징금 내십시오. (80년)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미국 선교사 가족이 문희상 국회의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선교사 가족들은 우리가 목격자라며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마사 헌틀리 여사는 작년 5.18 기념식에서 1980년 그날을 회고했습니다. They suffered, bled, and died for democracy, human values and rights, and for this city and country. 전두환 씨 회고록에서 사탄이라고 묘사된 고 피터슨 목사. 그의 부인 바바라 피터슨은 헬기 사격을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And then we ran to the second story balcony of our house. And that's where we could see the helicopter shooting. We could hear the people screaming downtown.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겪은 두 사람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다라며 우리가 목격자라고 했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구구 세력과 손을 잡고 5.18 항쟁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곧바로 서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는 두 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전두환 씨를 다시 법정에 세운 이 재판의 핵심 쟁점에는 헬기 사격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 씨의 주장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먼저 밝혀야만 하죠. 앞서 국방부 5.18 특조위는
국과수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는 것이 5.18 관련 단체와 유족들의 설명인데 전 씨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또다시 나온 헬기 사격 목격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 당시 광주에서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했던 데이빗 돌린저의 증언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돌린저는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Yes, I did. Personally saw that. And actually what was funny is I met a friend who was leaving, who was walking back to Naju. So she actually turned around and walked in with me. And all of a sudden I hear a helicopter coming over. And she grabs me and pulls me into a kage, into a store. 헬기 사격이 벌어진 당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Watching this helicopter, and you start to hear the gunfire. It was sort of over Kumnamro, so the main street that headed right into where the provincial capital was, firing at groups of students and citizens. 총에 맞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The next day, I was at the Christian hospital and actually saw patients that had been shot from helicopters. There were X-rays to show how the bullets had entered in their shoulders. 군인들만 쓰는 특정 총알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y weren't using standard military ammunition. They were using what we always called tumbler bullets, and then they sort of, in essence, bounce around on the inside of the body, causing a lot of damage. JTBC 정재윤입니다. 예고를 이미 일부에서 해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김용장 씨를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14일에 39년 만에 한국 언론과의 첫 인터뷰를 저희 JTBC와 가진 바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이민을 가셔서 현재는 해외에 머물고 계시죠. 지난주에 귀국해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김용장 선생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때는 전화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 좀 뵐 기회가 있을까 했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이렇게 뵙게 됩니다. 예.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예. 오늘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네. 예. 39년 동안 사실 이 문제, 그러니까 광주에 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501 정보여단에서 사표를 낼 때 우리 본부에서 꼭 해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예. 그 절차는 근무 중에 습득했던 모든 정보를 보완을 해야겠다는 서약입니다.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예. 거기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가족한테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39년 동안 심지어 제 처에게도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난 3월 14일 JTBC에서 출연을 했을 때 처음으로 5.18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39년 동안 그렇게 지켜오시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냐 하는 것을 여쭤보기 전에 네.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제 부대를 떠나실 때 네. 일절 말 안 하겠다고 서약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9년 만에 말씀하셨을 때 원래 소속된 부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혹시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른 일은 없으셨군요. 예, 보통 이 비밀 문건은 30년이 지나면은 해제가 해제되죠.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 예. 또 저도 나이가 지금 75세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비밀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예. 그리고 또 모든 이 상황들이 지금이 바로 5.18에 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감히 JTBC에 나와서 39년의 기록을 깨고 예. 비밀을 그렇군요. 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속의 십자가는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 감히 누가 39년 비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으로서는 예. 그 비밀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 미군의 정보요원이라는 자리 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말씀은 들어서 대략은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서요. 예.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휴민트라고 휴먼 인텔리전스. 예. 대인 정보를 하는 것입니다. 대인 정보란 사람을 통해서 첩보를 입수하는 것인데요. 예. 미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첩보, 정치, 심지어 경제까지 사회, 문화, 군사, 예. 총망라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우리 보고 채널은 501 정보 여단으로 보내면 그 보고서가 인스캄이라고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and, 인스캄이라고 정보 보안 사령부 그쪽으로 보내집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건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인스캄에서는 다시 그 보고를 분석하고 또 취합해서 DIA라고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방정보부 국방정보국으로 보냅니다. 예. 그러면 국방정보국에서는 그 첩보를 완성을 해서 백악관으로도 보내고 예. 다시 또 501 정보 여단으로도 내려오고 각 군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른바 보고하신 것에 대한 팩트 체크도 합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낸 첩보가 유사한 첩보들이 예. 다른 사무실에서 보낸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또 위성을 통해서도 크로스 체크가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첩보가 정보로 바꿔집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김용장 선생께서 당시에 광주에서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정보도 있을 테고 예. 또 본인이 직접 취득한 정보도 있을 테고 예.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뛰어서 얻은 정보는 그렇다 쳐도 예. 다른 사람한테 얻는 정보가 있다면 그건 누구한테 얻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 사무실뿐만 아니고 모든 MI 사무실은 협조자라는 우리말로는 협조자라고 부르는데 예, 예. 우리 전문 용어로는 인포머, 정보원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원들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한국 기관 요원들이어야만 합니다. 예. 아무 사람한테나 그 정보를 받지 않고 한국의 정보기관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받은 정보 역시 필요할 때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혹시 왜곡된 정보를 줄 때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느냐면 예. 우리 한국에 있는 정보기관도 그 첩보를 자기 기관을 통해 상부로 보고하고 예. 또 우리에게도 주고 또 그 정보가 상보하는 과정에서 예. 크로스체크가 되기 때문에 예. 허위 정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가지고 나오신 저 펜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지금 왼쪽에는 미국 국기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태극기가 보이는데. 예. 이 펜은요. 예, 그거 다시 아까 위치를 좀 돌려주겠습니까? 예. 예. 카메라에 잘 안 잡히기 예, 때문에. 예. 예. 이 펜은 예. 영어로는 이거 플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1997년도에 그 해의 정보원 제가 선정됐습니다. 예. 영광스럽게도 여기 보면은 미국 성조기가 있고 예. 우리 태극기가 있고 근데 바로 밑에 이 마크가 501 정보 여단의 마크인데요. 그렇군요. 양쪽에 번개가 있고 예. 가운데 열쇠가 있습니다. 번개처럼 빨리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501 정보 여단의 상징은 레드 드래곤이라고 용이 여러 마리 종류가 있는데 그 예, 중에서도 정용 제일 무서운 용이 정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플렉을 받았습니다. 예. 일종의 상패군요, 그러니까. 상패입니다. 예, 예.
매우 우수한 정보 요원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 97년에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98년도까지 근무한 걸로 기억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사실은 김용장 선생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신뢰를 위해서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네. 예.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었다. 네. 3월 14일 저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고 예. 그것을 확인하려면 예를 들면 비행 기록표 같은 것을 보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확인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전두환 씨가 온 것을 어디로부터 정보를 받으셨습니까? 광주에 왔다는 것을? 예, 전두환 씨가 5월 21일 예. 정오쯤 해서 왔는데요. 우리 정보원을 통해서 그 첩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 첩보는 첩보를 준 정보원은 보안사령부 근무하는 정보요원인데요. 그 당시 때 그분이 첩보를 줬고 그 외에 505 보안부대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온 걸 봤다는 얘기인가요?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분이 성남 비행장을 출발했는지 아니면 다른 비행장을 출발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분명히 거기에는 비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그것이 파일럿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어디로 보내는데도 전부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예. 예. 거기다가 뭐 마일리지는 얼마고, 운전은 만일에 누구하고, 이제 전두환 씨가 뭐 내려올 때 그것을 극비리에 온 것이라면 그러한 기록이 극비리에 온다고 해도 예. 그분의 이름은 극비리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행기 자체의 여행은 예.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플라이 플랜 비행 계획서를 그쪽 기지 지휘소에다 제출해야 하고 예. 기지 지휘소는 그걸 컨트롤 타워에다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행 자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군요. 그게 절차입니다. 예. 그럼 컨트롤 타워에서 그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그 상황을 봅니다. 예. 그 당시 때 하늘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는 있는지, 예. 지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웃바운드는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륙해도 좋다 예. 하고 허가를 알겠습니다. 하면 파이러트가 출발을 합니다. 예, 그건 더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정말 전두환 씨가 그것을 타고 와서 그럼 어떤 일을 했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양반이 그분이 그 광주에 도착해서 단장실로 옮겼고 예. 거기서 정보여 단장실 아닙니다. 제일전투비행단. 제일전투비행단. 예, 거기 사무실에서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 505 보안부대 이재우 대령,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은 그 당시 때도 모르고 지금도 제가 모릅니다만 네 분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 회의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지만 단지 그분들이 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그 시간은 21일 정오쯤이었다고. 정오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바로 1시간 후에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걸 사살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오늘 같이 증언하신 허정환 씨께서도 그것은 발포 명령이 아니라 사살 명령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군요. 예. 시간상으로 볼 때 정오쯤에 와서 1시간 정도 하고 돌아갔다면 그건 1시 정도가 되는 것이고 발포는 1시 20분경에 있었습니다. 21일에. 따라서 그것이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는 이상 추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증거가 되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전두환 씨는 그때 광주에 내려갔다고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안 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발포 명령의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전두환 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기억력이 좀 떨어진지 모르지만 요즘 뭐 좀 예, 그 그분이 질환도 왔다는 있다고. 것은 예. 틀림없는 사실이고 예. 그 외에 거기에 참석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 예. 이재호 대령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아마도 그분들이 양심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보면 좀 없어 보이는데. 물론 상식적으로는 없을 수 있지만은 예. 단지 저희들이 휴민트 대인 정보로 한 우리들 보고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미국에는 첩보 위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첩보 위성들이 감청도 할 수 있고 이런 증거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그 저희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팀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DIA, 그러니까 국방정보국의 문서를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따로 찍어뒀는데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장 선생의 보고 내용이 바로 이 DIA, 국방정보국의 재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나온 문건인데 네. 거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이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발포와 관련해서. 네. 5월 21일입니다만 그 문제. 네. 발포를 허가받았다. 동학혁명과 비슷한 상황이다. 예, 예. 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예. 군 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에 발포를 허가받았으므로 예. 이 보고하신 내용입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지난주에 스포트라이트 인터뷰에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건 DIA, 저희들이 보낸 첩보가 우리 본부 502 정보여단을 거쳐서 예. 그리고 나서 DIA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첩보를 취합하고 예. 분석해서 다시 그 보고서들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는 저 내용 가운데 일부는 제가 보고했습니다. 예. 아, 이 내용입니까? 현 정확에 상황이? 대해서 제가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예, 예. 1번, 2번 내용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2번 내용이 저기 보면은 아이템 1, 예. 또 2번, 아이템 2, 아, 아이템 괄호친 3. 거요? 예, 좀 예. 작게 나오는데 예, 예.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는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3번에 예. Rioters in Gwangju has destroyed tax office. 저건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틀림없습니다. 그 rioters라는 것은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여기 그냥 해석하자면 폭도들입니다. 예. 그 사실 그 표현은 당시에는 잘 정부 쓰지는 폭도로, 않습니다. 예, 쓰면 안 폭도로 되는데. 얘기했고 예. 심지어 광주 사태로 예. 표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내용은 제가 보고했습니다. 예, 2번은 어떻습니까? Within this context 이런 상황 속에서 예. 그리고 뭔가 까맣게 지워져 있습니다. 예. 예. Stated that rioting had spread within 전라남도 province to include 나주를 포함한 예. 기타 지역에서도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이 rioting이죠. 예. 예. 이 퍼져 있었다. 예. 근데 저 까맣게 이렇게 지워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지워졌습니까? 저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밝힐 필요가 밝혀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일부러 저렇게 지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드문드문 이렇게 지워져 있지만 예. 제가 다른 이거 잠깐 주시겠습니까? 예, 이걸 혹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카메라에 드리겠습니다. 이 위는 완전히 다 지워져 있습니다. 새까맣게. 그렇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까? 혹시 기억하신다든가? 제 생각에는요.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 정부로 요청을 하면은 아마 원문 그대로 보내줄 수도 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은 원문을 미국 쪽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건 관례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지운 건 누굴까요? 미국 정부에서 그걸 지웠는데요. 예. 그건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unclassified, 비밀 해제된 건데요. 예. 완전한 비밀 해제는 아닙니다. 그 아, 내용을 이런 지었기 건 때문에 여전히 비밀이다? 여전히 비밀입니다. 예. 물론 그 국무성 보고서들은 예. 신문이나 뭐 정치적인 그런 기사들이기 때문에 예.
오문 그대로 이렇게 배포가 되지만은 예. 30년이 지나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 정부에서 만일 미국 정부에 저는 요청을 그렇게 하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성 정보는 그렇게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 그런 비밀 해제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편의대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오늘 나온 얘기. 편의대라는 것이 예. 민간인 복장을 한 군인?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광주에? 제가 목격한 것이 약 19일 정도, 예. 아니면 20일, 아마 하루 정도 차이가 오차가 있을 겁니다만 미리 왔다는 얘기죠. 21일보다. 21일보다 하루 전에 예. 왔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그 서울에서? 사람들이 서울에서 시 130 수송기를 타고 광주에 내렸고 예. 광주에 내려서 경납고에 약 이틀 정도 머물렀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로 잠입을 했고 예.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미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시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루머를 퍼뜨리고 예. 또 시대를 이끌어서 예를 들어서 방어를 하도록 하고 과격하게 무기를 털도록 하고 예. 그래서 시대들을 과격하게 해서 폭동화시키는 예. 그런 일을 했다고 나중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무력 진압의 명분이 생기므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 때 제 보고서에는 예. 편의대가 와서 침투했다.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5월 19일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적에 예. 편의대가 들어왔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럼 그 당시에 혹시 정보를 수집했을 때 이 예.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든가 하는 것들이 기억? 그 당시 때 유언비어는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때는 저도 다른 지역에서 군인이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있던 부대에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을 예. 정도입니다. 그리고 북한 특수군이 들어왔다. 예. 광주 세무서를 불지르자. 예. MBC를 불지르자. 이런 루머들이 많이 아니 실제로 MBC는 불에 탔습니다 그때. 광주 MBC 는. 세무서도 불탔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편의대 얘기는 사실 여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만일 아까 한 20-30명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광주 전역을 20-30명이 커버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혹시 뭐 더 왔는데 모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편의대가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한 번에 20명, 30명이 오면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철수를 하고 예. 다른 편의대가 와서 다른 단계의 일을 하고 임무를 예.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30명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교대로 왔을 왔다는 것이고, 얘기군요. 교대로 왔고요. 굳이 교대로 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안사령부에서만 그 편의대를 보낸 게 아니고 예. 다른 정보기관에서도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군 침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말씀하셨고 워낙 말이 안 된다는 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성폭행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예, 했습니다. 예. 그 성폭행에 대한 보고는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기억하기에 2줄, 3줄 예. 정도밖에 안 되고요. 공수부대 요원들이 여성들을 sexual harassment, 예. sexual violence 한 2줄, 3줄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확실치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첩보 보고를 쓸 때는 그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런 보고서는 간단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은 이미 정보를 수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예. 그 다음 팔로우업은 이제 특조위가 예. 발족하면은 거기서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정보를 수집하셨습니까? 그 정보도 우리 정보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의 뭐 광범위 했습니까? 혹은 또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제가 그때 보고하기에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건 없고 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만 보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김영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은 제가 갖게 됐는데 사실 이런 문제도 과장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 손석희 앵커께서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예. 미 육군 정보 요원들은 예.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절대 거짓말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좀 마치긴 해야 되는데요. 가시려면 좀 날짜가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 따로 연락을 드리든가 예. 아니면 괜찮으시다면 한 번 더 모실 수도 있는 예. 거고요. 제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현지에서 미군 정보요원으로 활약하셨던 김용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신 것처럼 1980년 5월 21일 오전에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가는 전두환 씨를 직접 봤다는 진술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원기 씨가 지금 스튜디오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디서 근무하셨는지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본부 보안부대에서 1978년 10월부로 배속을 받아서 1981년 4월 30일 제대할 때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예, 군 생활을 내내 거기서 이제 하신 거고 정확하게는 공군 706 보안부대 부대장의 그 운전병을 하셨죠. 네, 1호차 운전병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군대에서는 1호차라고 부르죠. 그 부대장의 차를 뭐 거기서 근무하셨다는 증거 같은 건 물론 다 가지고 계실 테고요. 뭐 병적 증명서에는 근데 그 입대 날짜하고 계급하고 그게 나오는데 띄워봤는데 그 왜속된 부대 기록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아무튼 그 당시 신동만 보안부대장이 맞다. 오원기 씨는 내 운전병이었다라고 또 증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경에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가는 전두환 씨를 봤다. 직접 두 눈으로 봤다. 하여튼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오전에 우리 부대장 출근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그 호출이 와서 부대장님 모시고 그 용산 헬기장 빨리 가자. 그래서 갔더니 헬기는 대기하고 있었고요. 공군 헬기고요. 그리고 도착하는 거의 동시에 그 전사령관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용산 헬기장이라는 건 미군 부대 헬기장을 말하는 겁니까? 미 8군 영내에 있는. 그 전두환 씨는 어느 쪽에서 오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 경호 원래 그 움직일 때 경호 차량 2대가 경호를 하거든요. 세 대가 움직이는데 그냥 차 한 대 혼자 타고 왔어요. 운전사. 경호 차량 없이? 없이요. 수행부관도 없이. 그런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그 영내 이동할 때만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 영내 이동. 영내 이동. 그렇다면 그 근처에 국방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왔을 가능성이. 그럴 확률이 높죠. 거의 뭐 길 하나만 건너면은 8군하고 국방부하고 붙어 있으니까. 당시 그랬습니다. 뭐 길 하나 건너면 정말 바로 붙어 있었으니까. 근데 왜 공군 헬기를 탔을까요? 육군 헬기도 있었을 텐데. 아마 제 생각인데 좀 고급 기종이에요. 온 헬기가 그러니까 이 아무데나 쓰는 기종이 아니고 그 비빈 수송용 헬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종은 UH-1H 아니었습니까? 제가 M인 기종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최고급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리포트 보니까 진청색, 그러니까 공군 헬기는 색깔이 육군 헬기하고 다르잖아요. 진청색 색깔이었다. 그렇죠. 그럼 그 헬기를 타고 혼자 내려갔습니까? 혼자 탔어요. 다른 사람 동행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뭐 경호원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보안사령관이 움직이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영내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경호 인력이 이제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도 했겠지만은 예. 그만큼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을까. 아, 그 당시에. 네, 자기 측근들한테도 감추고 싶었던 예. 것 같아요. 신동만 보안부대장이 네. 이제 모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때 그 헬기장으로 가면서 같이 갈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했다고 그런 하는데. 걸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예, 예. 아, 같이 가는 걸로. 네, 왜냐하면은 그 공군 헬기이기 때문에 예. 그 공군 헬기 편을 아마 그 우리 부대장이 마련을 했다면은 예. 그 목적지까지 같이 동행을 하는 게 그게 그 보통 있는 일이다. 말하자면 통상적인 그 저거거든요. 예. 수행하는 게. 근데 그 이제 동시에 도착해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몇 마디 서로 나누고서는 예. 혼자 그냥 쓱 타고 바로 이렇게 했어요. 예. 그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들렸어요? 그거는 안 들려. 엔진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 예. 거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두환 씨하고. 30m 정도. 아, 그건 뭐 멀지 않은. 예.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아, 그분은 제가 많이 봤으니까 그 전에도요. 아, 그 전에. 많이 어떤 자리에서 봤습니까? 뭐 회식 자리. 공군 보안부대하고. 아니죠. 뭐 기업들이 스폰이 돼 가지고 기업이요? 기업하는 사람들. 예. 스폰돼서 무슨 옛날에 뭐 요정에서도 뭐 모이고 또 아니면은 무슨 고급 식당에서도 하고 그러면은 자주 봤죠. 아, 그때는 이제 우리 오원기 선생께서는 당시 신동만 부대장의 차를 운전하고 갔으니까 그 자리에 운전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볼 그 수밖에 회식 없었다. 자리에는 저희가 항상 그 서열 7위까지는 예. 같이 참석을 하고 그 운전병들도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전두환 씨를 헷갈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0.1%도 없죠. 예. 근데 39년 전 일인데 당시 상황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 그 잘 생각이 안 나는 거는 뭐 접어두고 기억이 나는 거 위주로 지금 그렇습니까? 말씀 예. 드릴게요. 여기 김영장식에서 말씀하신 내용 혹시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내용이 본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계기였을까요? 그렇죠. 제가 본 게 말하자면 앞부분이고 그분이 말씀한 거는 뒷부분이고. 그렇죠. 출발할 때와 도착할 단지 때니까. 이제 비행 시간 그것만 빼면 거의 시간도 거의 일치한다고 봐요. 제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좀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또 10시 30분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정확히 뭐 기록은 해놓은 건 아닌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가까운 시간이 10시 반 정도가 아닐까. 그럼 김용장 씨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좀 놀라셨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아니 그러니까 그날 나는 떠나는 걸 봤는데 이 양반은 내렸던 걸 얘기한 거구나.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내가 그 증언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구나. 사실 그 전두환 씨의 광주행은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 부인해 왔고 그 주변 인물들도 다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왜냐면 본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10명이요? 그렇죠. 그 헬기장에서도 아무도 없었어요. 헬기만 있고 저하고 우리 706 부대장하고 전두환 씨하고 혼자 그 차 한 대로 혼자 왔으니까 그 운전사하고 그리고 헬기에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까지 3명이면 7명이죠. 그리고 광주에서 3명 만났으면 10명이죠. 그렇죠. 김영장 씨 증언에 따르면 3명. 그러니까 계속 안 갔다고 우길 수가 있는 거죠. 그 10명만 입을 다물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아무튼 오원기 씨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그 이후에 다른 9명 중에 또 한 사람이라도 이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헬기 조종사 중에 한 분이라도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겠죠. 특히 이제 김용장 씨 말씀에 따르면 비행 기록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좀 알아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운전병 입장에서는 뭐 그것까지는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두환 씨가 왜
그 당시에 광주에 갔는가? 물론 그때는 광주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네, 상황이었기 가장 때문에. 심각한 시기였죠. 예. 예. 나중에라도 네. 왜 갔는지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들은 바는 없고요. 뭐 예. 그건 어떤 통로로도 그거는 뭐 듣기 힘든 얘기고. 예. 그냥 저 혼자 유출 한번 뭐 그냥 한번 해보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많은 세월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동안 이 말씀을 못 하셔서 네. 왜 말씀을 못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근데 이 사회가 진실이 있어도 거짓으로 자꾸 덮어서 그냥 예. 덮으려고 하니까 그 진실을 밝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 진실이 많이 묻히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진실을 밝히는데 좀 일조를 하려고 예. 마음먹었어요. 예. 사실 또 김영장 씨의 증언이 없었다면 그냥 가는 거 봤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또 그렇죠. 근데 이제 내리는 거 봤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뒤가 맞는 네. 조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예. 그 당시 보안부대장 네. 신동만 당시 준장 원스타죠 그러니까. 네. 예.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랬더니 오원기 씨를 잘 안다. 네. 또 오원기 씨께서도 뭐라고 전에 말씀하셨냐면 저에게 사전에 굉장히 잘 보살펴주던 상관이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뭐랄까 좀 인간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누가 안 되는지 그런 예. 부분은 많이 좀 염려가 되죠. 예. 예.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사안을 부정하시진 않았고 그런 일 없다라고 하시진 않고 다만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오원기 씨하고 같이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혹시 만나실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한번 뵙고는 싶어요. 예. 신동만 부대장께서도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또 함께 증언해 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군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분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안으로 분명히 봤다. 근데 제일 분명한 거는 그 시간대에 전두환 씨 혼자 타고 공군 헬기로 이륙한 겁니다. 그게 예.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아마 이걸 또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부정했으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네. 혹시 저희들이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네네. 연락을 드리고 네. 또 가능하면 모실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원기 씨 고맙습니다. 네. 예.